네, 안녕하세요. 유아강사 실비아입니다. 지금 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아교육법을 할 건데요, 선생님. 법 강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방식을 바꿨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강의를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시험이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 밀려서 법 강의가 조금 많이 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하게 선생님들도 빨리 이제 소화를 하셔야 되고, 저도 빨리 강의를 끝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의 강의 방식은 제가 컴퓨터 화면을 이제 찍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를 조정하는 게 저한테 익숙지가 못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네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강의 화면을 이제 강의 화면을 찍는 그 강의 방식을 할 때 법제처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아교육법 이렇게 치면 검색창에 유아교육법 이렇게 치면 검색란에 그 유아교육법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선생님.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저는 화면을 찍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법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선생님. 자,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 거 있죠?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고시 및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법이라고 해요. 실은 이게 법이고 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인데 우리가 이제 관련법 할 때는 이 고시 지침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은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이라는 게 아마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어떻든 그 원래 의미가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 암기든 무식한 암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공부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론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부 자료 거기다 관련법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법 부분에서는 암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냐 기계처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령을 대통령의 영이라고 외우십시오. 이게 사실이든 안 사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라고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요 영이죠. 요 영과 만나는 건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요, 관련 행정기관이에요. 유아교육법은 교육법이기 때문에 교육부 관할이고요. 영유아 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장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에게 위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요,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잘 하다가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 이러거든요. 그럼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라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각 관련 행정기관의 어떤 명으로 나오거든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교육부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장관이란 뜻이죠. 이게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그 다음에 고시 및 지침도 장관,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해서 교육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법이나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오거나 고시 및 지침이 따로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고시 및 지침에 장관의 장관의 어떤 하에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 장관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련 기관이 결국 장관의 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부 장관에 근거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행규칙, 고시, 지침은요. 그 다음에 법은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관련 행정기관 또는 장관, 고시, 지침은 장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법이든 어떤 거든 똑같습니다. 유아교육법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아교육법부터 하고요. 관련 자료, 선생님 자료는 제가 유튜브에 자료를 띄울 수는 없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료를 올리는 건 없잖아요. 유튜브에는. 그래서 법제처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유아교육법이에요. 법제처 가셔서 유아교육법 찾으시면 돼요. 그 한글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워드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찾는 방법, 다운로드 방법은 제가 앞에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하시고요. 강의는 지금 처음부터 유아교육법부터 시작됩니다. 자, 유아교육법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선생님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부분은 어떤 법이든요, 선생님
목적과 정의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리즈는요. 시리즈를 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교육법 시리즈는 물론 전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다른 법들을 볼 때 제가 선생님 이 법은요. 그냥 이 법의 명칭과 목적,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유아교육법은 다 중요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만 5세 아니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에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유아.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이 없었던 이전에는 그러면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었냐? 그때도 학교였습니다. 다만 유아교육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초등교육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유치원이 학교였습니다. 유치원은 항상 학교였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하고요. 4항, 5항 삭제가 됐네요. 6항. 방과 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돌봄활동을 말하는데요. 유치원 과정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교육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루에 4-5시간을 교육해야 되는 그 과정을 교육과정이라 하고요. 교육과정은 어떤 유치원이든 이 하루에 4-5시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정은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교육이라 그럴 때는 교육과정을 무상교육이라고 하고요. 방과 후 교육은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의무는. 그래서 방과 후 과정은 교육 활동도 들어가고요. 돌봄 활동도 들어가서 방과 후 과정에 선생님 우리가 돌봄 교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유치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도 방과 후 과정에 해당합니다. 왜? 방과 후 과정은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조의 2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육부 장관이 할 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교육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는 5년마다 임기입니다.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바뀌거나 물론 정권 안에서도 같은 정권 안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권에서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정권 안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무언가를 할 때는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이고요. 교육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항은 참고로 교육감이 뭘 해야 될 때는 매년입니다. 거의 연도별이나 매년입니다. 교육감이. 그래서 교육감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의 어떤 지침들이죠. 그래서 매년 그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4조는 선생님들 읽어보시고요. 제5조까지 제6조, 7조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유치원의 구분 제7조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립, 공립, 사립.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건 뭡니까? 공립 유치원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인데 국립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공립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사립은 알고 계시죠? 사학이나 사임, 법인, 사인이 경영하는 건데 이 3가지 유형이 있고요. 선생님은 국공립이 아니라 공립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시험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고요.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의 설립 8조의 2, 8조의 3 선생님들 관련해서 읽어보시고요.
구조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의 병설. 선생님, 병설 유치원은 공립이나 국립 유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와 같이 있거나 중학교와 같이 있거나 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경우 저희가 병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다, 이런 건데요. 단설은 단독으로 유치원이 지어져 있고 단독으로 운동장을 쓰고 이런 건데요. 그 사립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상관없이 병설이 있고 단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도 단독으로 지어졌으면 단설이고요. 초등학교는 안에 지어졌다면 이제 병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학도요. 사학도 유치원이 단독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고등학교들이 유치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병설 유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설은 공립이란 뜻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함께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 또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또는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이고요. 단설 유치원은 공립, 국립, 사립 상관없이 단독으로 유치원 건물을 쓰고 있다, 단독으로 울타리를 쓰고 있다, 단독으로 운동장을 쓰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이유가 공립은 병설이 많았고요, 사립은 단설이 많아서 병설 유치원 그러면 공립을 말하는 거고 단설 유치원 그러면 사립을 말하는 거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함께 지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10조 유치원 규칙 보시겠습니다. 10조 유치원 규칙은 누가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냐면요. 유치원의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의 장입니다. 유치원의 규칙이기 때문에 유치원 안에서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개정하겠습니까? 유치원의 장, 원장입니다. 유치원의 장,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지침이 있다, 시행령을 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입학,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요, 사람은 유아로 한다.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 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를 정할 수 있다입니다. 제12조 학년도가 나오는데요. 유치원의 학년도는 제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도 한다.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고요.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요. 유치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건 뭐예요? 유치원의 학년도가 3월 1일에서 2월 말일까지라는 거. 다음 해에 2월 말일까지라는 거. 그리고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예요. 아까 제가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무상이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죠. 국가가. 제13조 교육과정 등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 의무예요. 하루에 4, 5시간 해야 되는 거, 1일 4, 5시간을 운영한다는 건 의무예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14조 유치원 생활기록이 나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선생님,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2, 3개월 전인가 1개월 전인가 2, 3개월 전에 법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이요 바뀌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법 강의를 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 작성 지침도 다시 지금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15조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16조 외국인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알아두시고요. 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보시겠습니다.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원장입니다. 건강검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인데요.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요. 급식은 뭐 필요하면 하고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또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급식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 설비 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교육부령. 교육부가 관련 행정기관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검진 및 급식과 관련된 거는 시행규칙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부령이니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 부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행규칙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 2 유아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거기 별표해 주세요.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선생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유아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치원에 대한 감독, 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마디로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에서 요구할 때는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통계 자료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지닌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의 3 응급조치요.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선생님 거기 법을 명칭 외우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지침을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17조 3의 응급조치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법의 명칭만 알아두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디에 이송이요?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외우세요. 제18조 지도감독.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한마디로 국립은요, 선생님 국가처형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과 사립은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겁니다. 제19조 평가. 이 19조 평가에 근거해서 유치원 평가가 나옵니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요. 필요한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의 대상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19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유치원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19조 2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회계 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생활기록부터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쭉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쭉쭉 내려갈게요. 자, 선생님 제19조의 7과 관련해서 유치원 회계의 설치 있죠. 국립과 공립유치원에 유치원 회계에 설치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회계 운영 제19조의 8 유치원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알아두세요. 학년도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교직원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원감입니다. 원감.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인데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서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슨 말? 시행령에 그 일정 규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고요.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 교직원에 간에 필요한 사항 어디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않은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수석교사를 포함한다.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2 유아의 인권보장. 자, 그거 알아두세요, 선생님. 제21조 2 유아의 인권보장. 유치원의 설립자, 경영자와 원장은 헌법, 선생님 우리는 헌법 따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은 당연히 따르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저기에서 말하는 국제인권조약이 뭐냐면 UN 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협약. 왜 저게 있냐? 우리나라가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UN 아동권리협약은 선언문과는 달리 강제 구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입한 나라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협회 하지 못하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의무상 전 세계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어요. 왜? 지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침들을.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보고서를 쓰는 게, 국가 보고서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유엔에다가 보고서를 올리는 걸 국가 보고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가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유아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은요, 선생님,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원의 자격, 원장 및 원감을 자격기준에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교사는 정교사 1급, 2급, 중교사로 나누되 선생님 대학을 2년제, 3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신 분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2년제, 3년제, 4년제 공통적으로 2급입니다. 별표 2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제2항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생님 거기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자, 23조 강사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비용, 제4장 비용의 무상교육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뭐라고? 무상교육이에요. 우리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선생님. 의무교육은 아니고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이 무상이에요, 선생님. 4년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1년은 부모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늦게 보내거나 만 2세 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4년을 보내게 되는 경우는 부모가 1년을 해야 돼요. 3년의 유아교육만 무상이에요.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세요. 여기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아니잖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거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3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요. 교육부 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교육비를 정한다입니다. 지원 방법, 고시 및 표준 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유치원 원비와 관련된 내용 제25조에 있습니다.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원 비용 관련해서 쭉 읽어보시고 방과 후 과정. 방과 후 과정은요, 선생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 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예요. 선생님, 보조할 수 있다예요. 보조할 수 있다는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조금 등의 반환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잘못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이 있는데요. 유치원,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킨더가르튼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이요.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 시도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교육부가 다 하겠습니까? 시도교육청에 하고 시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련 사항을 선생님 읽어보시고요. 31조 볼게요. 31조. 31조가 휴업 및 휴원인데요. 휴업이 있고 휴원이 있어요. 선생님. 휴업이 있고 휴업은요, 유치원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고, 휴원은 전체 기능을, 전체 기능을 그렇게 뭐, 정지시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휴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선생님, 휴업은 보통 애들은 안 오는데 교사는 나가요. 그 다음에 휴원은 이제 교사가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원칙적으로 휴업은 수업을 쉬는 거잖아요. 유치원을 쉬는 게 아니라 수업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가서 이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수업은 안 하지만 관련 업무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휴원은 유치원 자체가 노는 거기 때문에 교사도 쉬어요. 31조 휴업 및 휴업 명령이 있는데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되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거. 그 다음에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휴업된 유치원의 휴업 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돼요. 한마디로 교육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원된 유치원은 전체의 기능이 노는 거잖아요.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 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사도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유치원의 폐쇄 관련해서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시고요.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거든요. 제35조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의무 이행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에.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5조 과태료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부칙은 쭉쭉쭉쭉 내려가시고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별표를 보셔야 되거든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세요. 쭉쭉 내려가서 별표. 별표 보시면 별표 1이 원장과 원감의 자격 기준인데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장,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소정의 재교육이 뭡니까? 연수. 원장 연수, 원감 연수 나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런 연수를 말해요. 그래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요. 연수를 받게 되면 그 연수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원장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학식 덕망이 높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원장 자격증을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감은 유치원 종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고요. 유치원 종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 경력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급 연수도 못 받았어요. 나 원감 연수는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급 연수 안 받으셨어도 1급 자격증이 없으셔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원감 연수로 받을 수 있어요. 원감 자격증을 받게 되면 1급 자격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감 자격증을 받으시면 뭐 1급 다시 받을 필요는 없죠. 그쵸?
자, 별표 2가 교사 자격 기준인데요. 전교사 1급입니다. 1급.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교사 2급인데요.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년, 3년, 4년 상관없이요. 우리는 2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저도 2급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 왜 보육이 나오니? 아, 보육과 아동학과.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을 받으시면요. 여기서 2급을 받게 돼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은 석사 받으면 1급을 받게 되는 거고 2급 자격증이 없는 채로 석사학위를 들어가신 경우는 2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중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교사, 유치원 중교사 자격검증에 합격한 자 입니다. 유아교육법 여기까지. 다음 시행령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